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룰스킬머 명사절 9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의문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법, 그에 관해서 좀 자세히 다루었는데 이 부분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빈출이 되는 어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개념 설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내용 자체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구조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개념을 좀 더 꼼꼼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법도 적용을 시켜보고 그에 딸린, 그러니까 의문사나 관계사에 딸린 정말로 중요한 어법사항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의문문이라든지 또는 간접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룬 뒤에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우선 의문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법,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총 4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구분법이 따로 동떨어져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와 같은 4가지의 사항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문장들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 I don't know. 자, 나는 모른다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정말 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 know라는 것은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후부터 어디까지요? 미까지가 목적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금 후가 나와 있고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 후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누가 나를 환영했는지를 모른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나는 모르는데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누가 나를 환영했는지를 몰라, 이 정도의 해석이다. 되었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후는, 그쵸, 결론적으로 의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문 대명사, 이렇게 부르겠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관계사인데 I don't know, 나는 모르는데 누구를 모르는 거냐면은 바로 그 남자를 모르죠. 지금 여기 목적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who welcomed me 정도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 그치, 여기에서 who부터 어디까지요? 미까지는 앞서 있는 man을 꾸며주는 관계사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누구를? 나를 환영했던 그 남자를 난 몰라. 그 남자, 어떤 남자가 나를 환영하긴 했는데 내가 그 남자에 관해서 잘 모른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 의문사랑 관계사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 나는 모릅니다. 누가 나를 환영했는지.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환영했던 그 남자를 모른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여기에서 후는, 그쵸, 관계사다, 이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대명사 후, 이렇게 부르겠죠. 어찌되었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이와 같은 문장, 이 두 문장 속에서도 앞서서 후는, 그쵸, 우리가 의문대명사 이렇게 불러야 되고 뒤에 있는 이 후는요, 그쵸,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결국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하나씩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뭔데요? 그치, 여기에서 후 있죠. 즉 의문대명사 후는 소위 말해 의문 해석, 누가 누구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문 해석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쵸, 의문사는 의문 해석한다, 의문 해석합니다. 반대로 금방 제가 이 관계대명사 후를 읽어드렸습니까? 해석적으로는 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들어봐. 나는 나를 환영했던 그 남자, 이때 후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파악을 하는 경우에는, 그쵸, 여기에서 후는 해석 안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WH가 구체적으로는 후가 의문 해석이 되면은 의문사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해석이 안 되고 앞으로, 즉 안명사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해석이 되면은, 그치, 이때는 관계사다, 이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뭡니까? 그치, 이제는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여기 지금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문장이 있긴 한데 결국 여기 있는 이 안명사의 존재가 다르다,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없잖아, 지금 안명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는 명사가 없고요. 관계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치, 앞에 명사가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 우리가 의문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명사,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WH가 있다면 그 WH 앞에 앞명사가 없고요. 이때는 의문사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치, 관계사인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더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문장 역할상에서 문법론적으로는 차이가 또 난다, 이거죠. 뭡니까? 그치, 여기에서 봐봐. 여기 지금 목적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know라는 건 타동사라며 타동사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후절 전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 뭐가 쓰이는데 명사가 써야 되잖아. 근데 그 명사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후절, 우리는 결국, 그치, 얘는 명사 자리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을 잘 보면 나를 환영했던 그 남자, 여기 앞서 있는 이 남자, 그 남자라는 이 명사를 지금 후절 전체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지. 그래서 결론은 그치, 얘는 형용사절. 세 번째 차이점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관계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요, 그치,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야 돼요, 해석적으로는.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그치, 명사절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 보어와 같이 명사와도 같은 역할로 명사와 같이 쓰인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제가 이건 예외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누구를 좀 데리고 왔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what이었죠. 맞습니까?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차이가 없다 이건데 다만 그치, 여기 있는 해석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장에서 what이 딱 보였을 때 이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이것은 결국 그치, 의문 해석을 한 거잖아. 의문 해석.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치, 명사절, 즉 의문사로 간주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 what을, 네 번째, 이 what을 그쵸,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사로 간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다시 정리해볼게. 우리가 의문사랑 관계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총 4가지 사항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이 what은 좀 예외니까 제쳐두고 1, 2, 3번으로 구분을 한다. 뭡니까? 의문사인 경우에는 의문 해석하는 게 맞고, 그쵸? 자, 다음에 앞서서는 명사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명사절로 쓰이더라. 반대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또는 관계사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해석하지 않고 해석 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명사가 보통은 있고 동시에 형용사절로 쓰인다. 되었습니까? 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요. A번, B번, C번, D번 보이십니까? 무엇, 누구처럼 의문 해석하면은 의문사, 그리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관계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은 의문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관계사. 되셨죠? 자, 다음에 의문사는 명사절을 이끌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쓰이며 관계사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더라. 좀 더 예외적으로는 그쵸, 이 what이었죠.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는 의문 해석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사 what은 것이라 해석한다 이겁니다. 자, 이 4가지 구분법을 토대로 이제는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것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를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1번부터입니다. Can you tell me who the guy with the red shoes is? 정도가 되겠죠? Can you tell me? 자, 우선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시죠? 당신은 말해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서 me는 간접 목적어야. 무슨 말을 좀 해주고 싶냐면 tell이라는 동사는 그쵸, 목적어 2개 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여기 있는 후절 전체 있죠? 이 후절 전체가 직접 목적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목적어 자리는 품사, 그치, 명사 자리잖아. 그래서 얘는 그치, 명사절로 쓰이고 있죠. 맞나요? 자, 다시 명사절로 쓰이는 후절 뭡니까? 의문사, 구체적으로는 의문대명사절 이겁니다. 결론, 여기서 who는 관계사가 아니라 의문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선생님 여기 지금 명사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관계사라면서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여기 있는 who가 미를 꾸미려면은 결국 얘가 지금 수식어라는 거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ell이라는 것은 목적어 몇 개 취한다. 그치? 2개 취한다. 그 말은 얘를 지금 수식어로 보기보다는 따로 독립적인, 구분되는, 분리되는 직접 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옳고 그게 좀 더 우세한다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효절이 앞서 있는 미를 꾸미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앞에 거, 즉 이 미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따로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되고 그 문장 성분으로, 동시에 뒤따르는 이 후절 전체는 그치, 직접 목적으로 또 따로 독립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얘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차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an you tell me?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근데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데 바로 자, 여기서 의문 해석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동사의 그쵸, 주격보호가 지금 없으니까 누구인지 정도가 해석적으로는 어울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가 주어져. 근데 여기서 빨간 shoes,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사람 또는 그 남자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되었습니까?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빨간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남자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가 해석한 거예요. 빨간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 정도의 해석이죠. 의문 해석했으니까 의문사 괜찮네요.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52번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해한다. 주어 다음에 타동사 나왔죠? 볼 것도 없이. 앞서 지금 명사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되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타동사로 뒤따라서 목적어 필요하잖아. 역시나 명사절로 쓰이고 있네. 의문, 여기서 where은 부사라고 부르셔야겠죠. 그래서 의문 부사절입니다. 해석은요. 나는 궁금해한다. 어디로 그녀가 to visit 뭐 하는 거예요? 네, 방문할 계획인지 정도의 해석인데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게. 봐봐. 여기서 be-ing는 진행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적어드렸는데 plan to 동사원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to 동사원형 하기로 계획하다 정도의 뜻인데 여기 이 기본 해석에다가 그쵸 진행을 딱 입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그녀가 어디로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는지 정도의 해석입니다. 이거 좀 더 한국말로 편하게 읽어보면 그녀가 어디 갈 계획인지 어디로 방문할 계획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나는 궁금해하는데 어디로 그녀가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언제요? 이번 여름에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역시 여기에서 이 where절은요. 그쵸. 뭡니까? 명사절, 즉 의문 부사절이다. 되셨죠? 자, 다음에 53번. The police officer asked me. 자, 역시나 위에 있는 51번이랑 같은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ask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 취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럼 나에게 물었다 정도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The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은요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물었죠. 근데 무엇을 물었냐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What?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좀 굉장히 별표야. 지금 별표 보이시죠? 아까 제가 앞서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그치 우리가 이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것이 문장상 좀 어울리면은 이것을 그치 의문 대명사 즉 의문사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치 것이라는 해석이 좀 더 어울리면은 이것을 그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53번 문장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둘 다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결론 이겁니다. 여기에서 what은요 무엇도 괜찮고 것이라는 해석도 괜찮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의문 대명사로도 볼 수 있고 관계 대명사로도 볼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어떡합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말 따라가셔야 돼.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태 이 what 있잖아 이거 의문 대명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의문 대명사라고 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의 what은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한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what 있죠? 무엇도 괜찮고 것도 괜찮아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말 좀 따라가시라 이거죠. 그러면 무엇, 것 둘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 그 경찰관은 나에게 물어보았다. 근데 무엇을 물어보았냐면은 여기 전체죠. 내가 무엇? 자, 여기서는 지금 의문 대명사 무엇이라는 의문을 집어넣어 볼게요. 뒤따라 지금 두의 목적어 없으니까는 무엇을이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인 겁니다. 목적격 조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 what은 의문 대명사네요? 맞아. 의문 대명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그 지난 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경찰관은 나에게 물어보았다. 되셨나요? 자 이제 것 해석 넣어볼게요. 잘 들어봐. 그 경찰관은 나에게 물어보았는데 내가 지난밤에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도 괜찮지. 내가 지난밤에 하고 있었던 것을 경찰관이 물어봤어. 이 해석도 한국어적으로는 괜찮잖아. 그래서 학교쌤이 이것을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관계대명사를 가주시고 그게 아니라 의문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문대명사를 가주시고 이건 둘 다 되지라고 한다면 둘 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다시 결론. 우리는 여기서 개념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면 것 해석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의문대명사라면은 무엇, 즉 의문 해석하는 거구나. 이 정도 개념만 챙겨가 주시고 우리가 이 5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치 구분하기가 한계가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what은 무엇이라 해석하면은 의문사, 구체적으로는 의문대명사, 그리고 것이라고 해석하면은 그것은 관계대명사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여기 54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다시. 앞서 저희가 의문사랑 관계사 구분하기 이거 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관계사 얘기 아니고 그치. 의문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사는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의문문을 쓸 때 의문사를 동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요니 너 점심으로 뭐 먹을래? 점심으로 뭐 먹을래요? 뭐 먹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의문사를 쓰는 게 맞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의문문은요, 질적으로, 언어적으로 두 가지의 의문문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직접 의문문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이렇게 의문문에는 두 가지 직접, 간접 의문문 존재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 뉘앙스와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달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국어로 예시 하나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점심으로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의문문이 맞죠. 근데 직접적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물어본다 라고 해서 이것을 직접 의문문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윌리엄은 물어보았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윌리엄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물어보았다. 평소문에다가 의문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의문을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도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은 그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접 의문문을 쓰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 의문문 어순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술이 돼야 되냐면 그치 일단 WH가 먼저 나와야 돼.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는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음표 딱 찍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치 우선 WH가 나오는 건 같아요. 같은데 그치 뒤에는 정상어순, 소위 말해 평소문 어순으로 적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간접 의문이랑 직접 의문을 한번 구분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십니까? 여기 뭡니까? 조동사, 주어, 그냥 주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이 구조를 토대로 54번부터 한번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기로 하죠. 우선 54번입니다. Why does the meeting last so long?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여기 물음표 보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Why 보이십니까? 이것은 뭐다? 직접 의문문. 이겁니다. 위에 거 1번. 자, 그래서 지금 why, 즉 WH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 어떻게 나온다니? 조동사, 주어, 동사. 보이십니까? does가 이때 뭐다? 조동사.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last가 동사죠. last는 지속되다, 지속하다, 자동사입니다. 최종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왜 그 회의는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나? 그 회의는 왜 이렇게 길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54번은 그치 직접 의문문이고 55번 가볼게요. Do you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정도가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물음표 보이니까는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네요.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없다 쳐봐야지. 이거 없다 치고 뒤따르는 이 Y절 전체만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Y, WH가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죠. 즉 조동사가 앞에 이렇게 선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주어 앞에. 되었습니까? 이땐 뭐다? 그치 이 Y절 전체는 간접 의문문이다 이거죠. 여기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헷갈리니 다시 앞에 있는 do you tell me 여기는요 직접 의문문이 맞아. 이해돼? 근데 여기에 Y절 전체는 뭐라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자 이거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봐. Do you tell me? 너는 말해줄 수 있어?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데? 목적어 지금 들어가야죠. 왜 그 회의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니? 말해줄게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머 베이직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거죠. 뭐였습니까? 그치?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의문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yes, no로 대답하지 못하는 의문을 소위 말해
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요? 의문사 의문문. 그러니까 우리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WH를 문두에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두에 쓰는 의문사형 의문문을 우리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55번 보이십니까? 얘는요. 그치? WH 의문사를 문두에다 쓰는 그와 같은 의문문이 아니다 이거죠. 헷갈리면 안 될 것은 WH 보이십니까? 이가 지금 문두에 이렇게 있지 않잖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치? 미 뒤에 있죠. 직접 목적어로서 여기서 지금 Y절이 지금 쓰여 있는 거 아니겠냐고. 다시 말하면 이때 얘는요. Do you tell me로 출발하는 이와 같은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해야 하는 의문문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여기 지금 56번 문장 보이시죠? 뭐가 나와 있어? 후가 딱 앞에 나와 있잖아. 이때 얘는요. 그치? 문 뒤에 지금 WH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 의문문이라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생님? 잘 들어봐. 55번 잘 봐. Do you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대답은요. 말해줄게. 여기에 이 Y절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yes나 no로만 대답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내 말 잘 들어봐. 한국말. 윌리엄이 물었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이 말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야 윌리엄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말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했니가 중요하다고. 그럼 대답은요. 했어. 아니 안 했는걸?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탕수육 먹는데 짜장면 먹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요. 이게 yes, no 의문문의 특징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최에서 다시 해볼게. Do you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근데 무엇을? 이 Y절 전체를요. 직접 목적어입니다. 여기 이 Y절 전체는 그쵸.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do you tell me는 직접 의문문인데 여기서 이 do you tell me는 그치. yes, no로 대답해야 되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대답은요. yes, I do. 말해줄게. 말할게. 말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반대로 56번. 잘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Who can you tell me?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is 보이죠? 이거 앞서서 봤던 문장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의문문을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살짝 머리 아프시면은 이거 없다 쳐봐. 이거 의미가 뭐냐면 빨간 신발을 신은 그 남자가 누구야? 라는 말이거든요. 빨간 신발을 신은 그 남자가 누구야? 라는 걸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 봐봐. 우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직접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형 의문문인 거 알겠죠? 지금 문 뒤에 지금 who가 나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어순을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직접 의문문 여기 위에 어순입니다. 그래서 WH 나와 있고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잖아. 그런데 tell이라는 건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나와야겠죠? 좀 어색한 건 뭐냐면 원래 여기 있는 who 있죠? 얘가 어디 있었어야 되는데 그치? 뒤따르는 the guy부터 is까지를 이끌고 오는 즉 명사절 who였다고요. 여기 있었어야 된다고 who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때 who를 앞으로 빼버린다 이겁니다. 자 해석해볼게. 잘 들어봐.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빨간 신발을 신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말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yes, no 의문문이 아니잖아. 아니고 의문사형 의문이니까 걔는 존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전공의 영역입니다. 전공. 전공자들이 막 이제 뭐 통사론 이래가지고 배우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5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쵸.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이고 그것이 아니라 56번 같은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라서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위의 개념 정말로 중요했던 개념은 간접 의문문하고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었죠. 약간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내가. 아시겠죠?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다른 얘기를 즉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의문문은 WH를 쓰고 나서 조동사 주어 여기 54번 문장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십니까? 주어 동사 정상 어순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직접 의문문은 의문문 소위 말해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간접 의문은 평서문, 정상 어순,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의문사와 관련된 그 주요 내용도 다 정리를 했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는 관계사와 관련된 내용들, 앞서 저희가 의문사와 관계사 구분했던 그 구분법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한번 적용시켜가면서 꼼꼼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부터 The English teacher scolded the students who were late for class 정도가 되는데 누굽니까? 영어 선생님 하셔도 됩니다. 영어 선생님 또는요 영국인 선생님 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영어 선생님은 scolded 뭐였습니까? scolded는 여기서 꾸짖다. 그래서 꾸짖었다가 되겠죠. 누구를요? 네, 그 학생들을 꾸짖었다. 자, 보이십니까? 뭐가? 명사 보이고 나서 후가 나왔죠. 그랬을 때는 아, 얘가 관계사 아닌가 의심해 주시면서 즉 형용사 절이야. 그래서 이 후절 전체가 앞에 있는 수천치를 꾸민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후는 해석치 않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수업에 늦었던 학생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을 꾸짖었는데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수업에 늦었던 학생들을 꾸짖었다. 되셨죠? 자, 다음에 58번입니다. Maldives, 몰디브죠. 몰디브는 is a place, 어떤 장소이다. 자, 명사 나왔네요. 그 뒤에 WH, 볼 것도 없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언젠가, 여기 sometime은 언젠가 정도의 뜻입니다. 수식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가기를 원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최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몰디브는 장소이다. 근데 어떤 장소냐면은 내가 언젠가 가기를 원하는 장소이다. 이때는 해석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59번. I won't say. 자, 여기서 won't이라는 것은 will not의 충격형이죠. will not. 그래서 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say. 뭡니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 안 할 거야. 근데 무엇을 말하지 않을 거냐면은 What did on that day? 뭡니까? 그치.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관계사 흐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목적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는 타동사입니다. On that day, 그날에 정도의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했던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했는지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줬잖아. 결론은 이때 와서는요. 그치. 관계사로도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의문사, 의문대명사로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때 왓은 의문대명사, 그것이 아니라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 59번과도 같은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무엇으로 취급하셔도 상관이 없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고 흔히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 해석하는 반면에 관계사는 해석지 않는다도 한번 챙겨가 주시고 이 59번과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문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 둘 다 취급이 가능한 경우 그 뉘앙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0번입니다.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outcome of the game but participation 정도가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이때 what. 이때 우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What is important까지가 주어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이 what은요 하나밖에 안 돼요. 즉 여기에서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결론은 이때 what은요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계대명사가 맞다 이거죠. 해석 잘 들어봐.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지금 주어니까 은는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해석이야. 중요한 것이 어울리잖아.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에서의 what은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라서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더 괜찮다는 것이고 is not 아니다가 되겠죠. 여기서 not A but B 상관접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게임의 outcome이라는 건 결과가 되겠죠. 게임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이다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의문대명사를 해석을 해볼게요. 살짝 어색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무엇이 중요한지는 게임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이다. 좀 이상하죠. 무엇이 중요한지는 이라는 해석이 좀 어색하죠. 이때는 관계대명사다 이거고 다음 61번입니다. The parent 부모들은 demanded that the boys describe what they had seen 정도가 되는데 부모들은 요구했다 까진 되겠죠. 뭘 요구했냐면 이 demand는
뒤따라서 대절 목적어를 흔히 이끄는데 중요한 것은 demand는 명령, 주장, 당위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라서 대절 내부에는 should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앞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결론은 그쵸 여기 should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해석은요. 그 부모들은 요구했는데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 소년들이 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근데 무엇을 묘사해야 하는 거냐면 what they had seen 뭡니까? 그들이 더 전에 그랬다. 과거 완료죠. 더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 괜찮죠? 무엇이라는 해석이 괜찮잖아. 그들이 무엇을 더 전에는 보았는지를 그 소년들이 묘사해야 한다고 그 부모들은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 대명사로 봐주시는 거 괜찮다 이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것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관계 대명사로 봐주셔도 돼요. 한번 해석해볼게. 잘 들어봐. 그 부모들은 요구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 소년들이 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근데 무엇을 묘사하는 거냐면 더 전에 그들이 그 소년들이 더 전에 보았던 것을 묘사해야 한다고 부모는 요구했다. 결론은 여기에서 그쵸 무엇도 괜찮고 것도 괜찮으니까 편할 대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60번과도 같은 문장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무엇이라는 해석이 어색하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밖에 볼 수 없는 반면에 61번은 그치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 두 가지 무엇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what은 것이라는 해석이 어울리게 되면 이때는 관계사로 취급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문장은 다 봤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에 다음 중 의문사를 하나 고르라. 우선은 의문사 보이십니까? 여기 what 보이고요. where 보이고 where 보이죠. 보이십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의문사가 하나 있대. 그것 이외에는 다 뭘까? 관계사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A번부터 My grandpa 누구는요? 내 할아버지는 loved 좋아했다. 그의 작은 집을 좋아했고 다음 병렬이죠. 이렇게 be content with는 목적어에 만족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께서는 만족했다 정도로 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에 만족했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무엇을 가졌는지는 좀 이상하잖아. 결론 얘는 관계사 관계 대명사입니다. 됐죠? 다음에 밑에 겁니다. Could you tell me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딱 느낌만 봐도 의문사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 왜요? 애초에 의문문이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Could you tell me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근데 무엇을? 어디에 있는지 정도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근데 무엇이요? The clos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최상급이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라는 의문 해석을 집어넣었을 때 어울리니까는 얘는 의문사가 되겠네.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 당신은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근데 무엇을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자 다음에 C번입니다. Excuse me, is this where? 이거 만만치 않다. 자 우선 여기 지금 물음표 있으니까 선생님 얘도 지금 의문사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적으로 좀 꼼꼼히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실례합니다. 자 여기서는 인가요? 무엇이? 이곳이 인가요가 되거든요. 다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주어, 비동사, 주격, 부어 이 형식 문장 이어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주어와 비동사를 딱 바꿔가지고 즉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의문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where절 있죠? 얘가 일단 주격보호 아닐까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곳이 장소인가요? 이게 맞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금방 해석을. 장소. 뭐라고? 장소. 근데 어떤 장소? We get on. get on이라는 건 타다가 되겠죠? 어디 타는 거? 버스에. 근데 어디로 가는? 그치? 시카고로 가는. 대략 최종에서. 실례합니다만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요? 근데 어떤 장소? 그치. 우리가 시카고행 버스를 타는 장소인가요? 포인트 뭔지 아시겠어? 그치. 여기 사이에는 이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금방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 장소라고 했잖아. 어디로라는 의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장소라고 해석을 했죠. 이해됩니까? 즉 장소, 명사의 해석을 집어넣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 이 where 있죠? 얘가 앞서 있는 이 place를 꾸민다고요.
이렇게 where절은요 앞에 있는 place를 꾸민다는 점에서 얘는 그치 형용사절이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죄송합니다면 이곳이 어떤 장소인가요? 근데 어떤 장소? 우리가 시카고행 버스를 타는 장소. 이해되니? 결론은 얘는 그쵸 관계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맞나요? 정말 지금 이 부분 의문사랑 관계사 때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사로만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의문사 또는 관계사 둘 다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독 그치 의문사로만 봐야 되고 이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보고 면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절대 포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좀 복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we cannot get what it like, let us like what it can get 정도가 되겠죠. since 여기서 since는 때문에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접속사죠.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타동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보이십니까? what절 전체. 자 여기에서 이 what은 무엇보다는 것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딱 드셔야 돼요. 한번 해석해 볼게.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얻을 수 없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다는 즉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 대명사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아닙니다.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것이 맞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let us는 우리가 축약해서 let로 쓰죠. 모르고 계셨으면 지금 아셔야 돼요. let's가 let us의 추격형이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냥 하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자, 뭐 하자, like, 좋아하자. 뭘 좋아하자. what we can get, 뭡니까? 역시나 이때 what도 관계대명사입니다. 해석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let's, 뭐뭐 하자. like, 좋아하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이상이라고 봅시다. 이상, 여기 이상이죠. 맞나요? 그리고 현실이 있죠. 지금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정말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욕구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욕구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렴 우리 현실이 아니고 우리 현실 밖에 있는 그 이상에 있는 그 무언가들 그죠? 우리에게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 무언가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욕구하고 갈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린 결국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수중에 있는 이것이라도 좋아해버리자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멀리 있는 것 말고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존재, 가까이 있는 사물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자 라는 스페인 속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제가 설명하더라도 잘 못 알아 먹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봐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